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원래 저희 지난주에 그 요새 보고 있는 뭐 드라마나 애니 같은 거를 얘기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지난주 방송에 제가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난데없이 제 정열 주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PMS가 너무 길게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돼서 거의 완전 바닥에 붙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보다가 말다가 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좀 띄엄띄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제가 블리치 천년혈전을 TV로 보고 바로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주 자그마한 부상을 입는 바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연말이기도 하고 날짜상 토요일이어가지고 좀 야식을 시키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토바이 소리가 아주 끊이지 않고 나는데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 드라마 얘기를 지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한 2주 미뤄가지고 이제 그때 시점으로 보고 있던 드라마나 애니가 지금은 좀 거의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일단 뭐 생각나는 거 몇 개 얘기하면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2, 3주 전에 드라마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 하면 제가 이제 백수다 보니까 TV를 밤까지 보잖아요. 근데 보통 재밌는 게 밤에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NHK를 딱 틀었는데 그 만들고 싶은 여자, 먹고 싶은 여자 아시죠? 치쿠리 따였나? 타베 따였나? 그게 NHK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는 그냥 내 지인들 사이에서 핫했다 정도밖에 모르겠고 뭐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여자 둘이 주인공이다 정도밖에 모르고 이제 NHK에서 하니까 자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려고 누워가지고 이제 리모컨 들고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냥 보게 된 거라 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여자 2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는 여자랑 잘 먹는 여자가 나와요. 제가 그때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두 주인공이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이제 직원이 밥 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스쿠나메, 후츠, 오무리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조금 적게, 보통, 곱빼기 이런 뜻인데 원래 이게 잘 먹는 여자, 그러니까 먹고 싶은 여자 쪽이 그 가게를 예전에 갔을 때에는 그냥 여자라서 묻지도 않고 옆 테이블 남자보다 밥을 적게 준 거지. 근데 일단 지금 현재는 밥의 양을 고를 수 있게 일단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바다에 가서 같이 해 뜨는 거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막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아들은 바로는 해 뜨는 거를 같이 바다에 가서 보려고 했는데 둘 다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는 못 가고 약간 뒷동산 같은 데로 올라가요. 그래서 해 뜨는 거를 같이 보면서 서로한테 요로시크 하는데 저도 약간 제 방송을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한테 잘 봐주세요라고 인사를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네,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사실 2, 3주 전에 하려고 했을 때는 연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드라마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듣는 팟캐스트 중에 이제 비욘세 팟캐스트에서 12월 마지막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지금 최근 회차를 송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백수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사실 날짜 가는 거, 뭐 해가 바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12월 마지막 방송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기운 빠지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로 12월에 마지막 방송을 송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기에 적절한 뭔가 방송을 내보내는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새해 2023년에 첫 방송이 될 거라 가지고 그냥 뭔가 새해 인사처럼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얘기하다가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일본어를 날로 배워가지고. 하지만,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그 NHK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아마 토요일에만 하는 토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 센세라고 해서, 히키코모리를 우리나라 말로 방구석 페인이라고 처음에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히키코모리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그냥 상용화 되어 있어서, 히키코모리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그냥 편성표를 이렇게 보다가 뭐 새로운 드라마인 것 같아가지고 보게 됐는데, 사실 이게 또 처음부터 본 건 아니어가지고 앞부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들은 대로 얘기를 하자면 11년 동안 히키코모리로 살다가 야키토리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가 있어요. 야키토리라고 하면 닭구이 뭐 가게를 운영하는 이제 중년 남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학교에서 비정기적인 강사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뭐 자충우돌 에피소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히키코모리 센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방구석 페인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 만나는 게 되게 힘들고 좀 진짜 심할 때는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는 행위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진짜 하루 종일 혼자 뭐 방 안에 누워가지고 막 같은 말만 반복하기도 하고 TV를 켜놔도 사실 정막이 싫어서 TV를 켜놨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부터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11년을 히키코모리로 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야키토리 가게를 할 수 있었는지 조력자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드라마적인 요소로만 쓰이게 되면 현실감은 좀 없잖아요. 저는 11년을 만약에 집 밖에 안 나가고 살았으면 11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돈보다는 11년을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가 있는가?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누가 뭐 닭꼬치 구이 집 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뭐 야키토리 반드시 뭐 야키토리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직종은 상관없이 누가 그냥 공간 하나 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 와가지고 수다나 좀 떨고 뭐 좀 편하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NHK에서 본 게 또 뭐가 있지? NHK에서 그 카마쿠라 도노의 13인 해줬잖아요. 요즘에 뭐 일본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게 NHK에서 자막 없이 NHK는 본방이니까 그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그게 또 채널J에서도 자막을 달아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마쿠라 도노는 사실 안 보기는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일단 아는 얼굴들이 몇 명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멍 때리고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카마쿠라 도노 본편을 본다기보다 채널 J를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중간 광고 나올 때마다 이제 인터뷰 같은 걸로 오구리슌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구리슌 데스 이거 하는데 와 수염 덕지덕지 붙은 그래도 꽃보다 남잔데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꽃보다 남자가 저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고1 때 아라시의 아라시를 굉장히 열심히 아니죠. 저는 아라시의 지다이를 엄청 열심히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먹어도 여전히 뽀송뽀송한 마츠준이나 사쿠라쇼가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고 수염 붙이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들은 수염을 붙이면 정말 꼴보기 싫어요. 되게 예쁘장한 남자 좋아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마츠준한테 수염이 있다? 너무 징그럽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채널J에서 오구리슌 광고 말고도 최근에 오모테도 뭐 한다고 광고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오모테가 아니고 지금은 하야미 모코미치. 한국에서는 슈팅스타랑 고쿠센으로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잘 모르겠네요. NHK는 실시간으로 일본이랑 동시에 방송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자막이 없어서
좀 많이 알아들어봐야 한 7, 80%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 W를 보고 있죠. 제가 요즘에 보는 채널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채널 W고, 그 다음에 채널 J랑 NHK는 되게 간헐적으로 보긴 하는데, 거의 그 채널 3개만 보는 것 같긴 해요, 요새. 저 한국 드라마나 예능 잘 안 보니까. 근데 채널 W도 그렇고, 채널 J도 그렇고, 한번 판권을 사면 계속 재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PICU하고 나이트 닥터를 봤는데, 나이트 닥터도 저번에 해줬던 거 한 번 더 해줘서 보는 거고, PICU 같은 경우에는 소아집중치료실, 이제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병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조금 애기들이 아픈 얘기다 보니까 조금 마음 한쪽이 더 좀 쓰이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 닥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전담 의사들의 얘기인데, 이제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긴급 환자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고 있으면 너무 좀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의학 드라마는 왠지 좀, 지들끼리 좀 싸우고 막 이런 편견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긴 했었는데, 일단은 PICU랑 나이트 닥터는 그렇게 막,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아픈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얘기가 나와서 그 회차에서는 좀 너무 또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둘 다 이제 생소한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뭔가 좀 감정형 인간인 저한테는 좀 과몰입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시스템. 그리고 또 울거먹게 하고 있는 3학년 A반. 요것도 전에 봤었는데, 요거는 저번에 봤을 때는 첫 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부터 봐서 약간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이게 3학년 A반의 레이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내용인데, 이야기가 처음엔 좀 약간 그냥 학생들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사실 제가 처음 3학년 A반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봤던 첫 장면이 스다마사키가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옥상에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씬을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던 건데, 이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데, 학생들을 좀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레이나 대신 우리 반의 누구라도 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벌새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만 아니면 돼. 나는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좋더라도, 저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진행되는 얘기는 조금 보기 쉽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나가노메이한테 약간, 그러니까 그 반의 학생이면서 반장을 맡고 있는 나가노메이의 연기를 좀 흥미롭게 보고 있을 때여서 3학년 A반을 계속 보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좀 버튼이 눌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가노메이를 하코즈메 싸워라 파출소 여자들에서 이제 나가노메이를 보고 좀 관심이 생겼을 때여가지고, 하코즈메랑 이 3학년 A반이랑 유니콘을 타고 이렇게 해서 나가노메이가 주연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다마사키가 어쨌든 주인공이라 가지고 눈에 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다마사키를 제일 처음 본 게 꽁트가 시작된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3학년 A반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채널 J랑 채널 W는 그때그때 좀 인기 있는 배우들 작품을 바리바리 좀 이렇게 쌓아가지고 특집처럼 해놓는 경향이 있는데, 전에는 막 마츠모토 준이랑 키무라 타쿠야 특집 같은 거를 아예 그냥 편성을 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스다마사키 드라마를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미스테리를 하지 말지어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스다마사키라는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약간 미즈시마 히로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는데 뭐 찾아보니까 요새 일본에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두 번 본 건데 그 좋아요 히카루 켄지군이라고 해서 이네 히카루 켄지군이 있는데 이토 사이리가 좋아서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 쪽에 존재하는 그 헤이안 시대 귀족인 히카루 켄지가 갑자기 평범한 회사원인 사오리의 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토 사이리가 미스테리를 하지 말지어다에도 나왔거든요. 어떤 시기에 유난히 좀 이렇게 잘 보이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나가노메이 이토 사이리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뭐 드라마 리뷰가 아니라 그냥 나 요즘에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저만의 리뷰 방식이니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채널 W에서는 했던 드라마를 계속해주네. 그 천국과 지옥 사이코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을 봤는데 이게 그때 결말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두 번째 했을 때도 제가 이거 방송하는 날 집에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결말을 못 본 것 같아. 그 천국과 지옥 같은 경우에는 아야세 하루카가 나와요. 뭐 타카시 세이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실적을 올리고 싶은 열혈 형사 아야세 하루카 하고 그리고 의문투성이의 연쇄살인마의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타카시 세이는 제가 나기의 휴식에서 좀 약간 이렇게 질척거리는 전 남친으로 나와가지고 얼굴을 알게 된 것 같고 약간 크로키 하루한테 집중하느라고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좀,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네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예쁘장한 얼굴은 아니에요. 크로키 하루가 또 최근에 되게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 나기의 휴식이랑, 이치케이의 까마귀였나? 그리고 그거 하고, 가십, 그녀가 알고 싶은, 요런 거를 또 연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크로키 하루 굉장히 흥미롭다. 뭐 요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처음 본 건데, 퍼스트 펭귄이라고, 요거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제가 보통 채널 이렇게 편성표를 이렇게 돌리다가 1회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 예약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채널이 돌아가면 앞에 조금 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퍼스트 펭귄의 나오짱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약간 그 제가 꽁트가 시작된다랑 우연과 상상에 나왔던 그 후루카와 고토네 짱을 좀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오짱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귀엽고 자그마한데 굉장히 씩씩한 캐릭터. 그래가지고 퍼스트 펭귄이 어쩌다 보니 이제 어업의 세계에 뛰어든 싱글맘이 어부들과 함께 어업의 판매 체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이 드라마 안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펭귄들이 먹잇감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바다 표범이나 약간 좀 바다의 포식자들, 위험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뛰어들기를 두려워한대요. 이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른 펭귄들이 뒤따라 뛰어들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어촌, 아직은 아날로그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것도 사실 나웃장 아니면 계속 안 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또 뒤로 갈수록 약간 답답한 이야기가 나와서 안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또 예전만큼 드라마를 1편부터 최종화까지 무조건 막 깔끔하게 다 봐야 되고 이런 정도의 집중력이 좀 없기 때문에 채널 돌리다가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블리치 보기 직전에까지 봤던 사일런트. 아, 이게 최근에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사일런트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최신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TV에서 해주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시즌별로 막 챙겨본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사일런트에서는 이제 츠무기 역할의 카와구치 하루나 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무차부리에서 봤던 카오짱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또 연기를 잘해가지고 집중해서 보게 됐고
남자 주인공이 후천적으로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여자 주인공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청력을 상실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대사보다는 수어로 하는 대사가 더 많아가지고 저처럼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듣는 사람은 집중이 조금 덜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좋아하는 마음이나 뭐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좀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러브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봤으면 안 봤을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계속 이제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지 보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루나짱이 너무 내 스타일이었다. 이게 서로 좋아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근데 뒤로 갈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성 간의 연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뭔가 이해 같은 감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원래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 그냥 사일런트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주였는데 또 갑자기 최근에 이 사일런트 작가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용 자체가 저하고는 좀 이렇게 막 붙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적당히 보고 있는데 이 사일런트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조금 논란이 되더라.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 가정부를 원해?를 봤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그때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또 새로 하길래 봤거든요. 이게 자기 직업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진 직장인 여성이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남자 가정부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 남자 가정부만 있는 건 아니고 동생이 가정부 서비스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남자 가정부를 언니 집으로 서비스를 보낸 거예요.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성역할이 반대로 그려지고 처음에는 성역할이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결국에는 일을 하느라고 가사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여자 주인공한테 집안일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좀 보다가 답답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결론은 사실 저번에 볼 때 다 봤어가지고 뭐 그들한테는 해피엔딩이다. 저는 별로 뭐 그렇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아라시 얘기 잠깐 하면서 저는 수염이 없는 맨질맨질한 마츠준이나 쇼가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아라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멤버는 샤쿠라이 쇼거든요. 그 네메시스라고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히로세 스즈한테 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막 보다가 뭐 사쿠라이 쇼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 아라시가 날고 뛰던 시절에 뭐 자니즈도 좀 좋아했었고 쇼가 또 저의 최애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히로세 스즈도 제가 네메시스에서 처음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데 제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궤도 야마네코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이게 한번 덕질을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메시스가 내용은 이제 조수인 히로세 스즈가 사건의 내막을 다 알아내서 탐정인 사쿠라이쇼한테 이제 알려주고 입만 맞춰가지고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뭐 그런 건데 저는 약간 이게 뒤로 갈수록 엔딩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지옥의 화원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히로세 아리스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설마 히로세? 설마 하고 찾아봤는데 둘이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히로세 아리스, 히로세 스즈. 같은 사무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자매네요. 너무 일본 드라마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도 작은 아씨들 이후로 한국 드라마를 아예 안 보진 않았어요. 찾아서 보진 않는데 워낙에 한국 드라마는 재방송을 계속 해주니까 안 봤던 것도 보고 안 봤던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 본 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저의 상태를 대변하는 드라마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근데 이게 원작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되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의 여름 씨가 그냥 잘 모르는 동네에 가서 연세를 내고 당구장을 집으로 빌려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약간 그냥 정말 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일상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뭔가 제가 힐링물인 줄 알고 이걸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범죄 스릴러가 되는 바람에 마지막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게 좀 최종화에다가 모든 이야기를 다 구겨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호다닥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중간에 조금 슬픈 장면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았던 드라마고 저도 약간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여름 씨처럼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바다가 보고 싶다? 뭐 이런 감정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런 용기는 없기는 한데 아 맞아 이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최종회를 보다가 제가 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 이게 술 처먹고 도박하던 애비가 결국에는 또 그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욕을 있는 대로 했는데 어쨌든 배우 설현의 연기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는 한국 드라마는 미싱 그들이 있었다 2. 제가 미싱 시즌 1을 안 봤거든요. 한국 드라마 진짜 안 보니까. 근데 최근에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미싱 2 방송을 한국 드라마 특징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서 약간 시즌 1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미리 보기 방송 같은 거를 붙여서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약간 시즌 1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대충 찾아봤는데 실종된 망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영혼이 모여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이제 사라진 시체를 찾고 이제 사건의 진실을 쫓는 뭐 미스터리 추적 판타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안소희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시즌2에는 이정은 배우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정은 배우님 나오면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용도 좀 흥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미싱 주요 출연자들이 실종 아동 찾기에 관심을 호소하는 영상을 찍어서 같이 앞뒤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미싱2를 지금 한 4회 정도까지 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정말 다 안타깝고 열받고 슬픈 사연들이라서 마음이 좀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싱2에 나오는 이정은 배우님의 그 장선장 역할 왠지 이제 후반부쯤 돼야지 비밀 같은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정은 배우님의 그 비밀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누가 뭐 영화, 드라마, 애니 같은 거 스포를 해도 잘 보거든요. 결말을 알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스포 당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뷰를 하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스포할 내용이 없기도 하고 제가 보통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우 때문에 보는 경우가 또 꽤 많아가지고 거의 리뷰, 줄거리나 막 어떤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배경 뭐 이런 거 해석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 저 어디에 나오는 누가 되게 좋아요. 히로세스즈 좋아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리뷰를 생각하고 오신 분 안 계시겠지만 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예능도 거의 안 보긴 하는데 최근에 또 알람을 맞춰놓고 보는 예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 체크인 효리 언니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캐나다 체크인 효리 언니 나오는 거. 그게 서울 체크인은 사실 뭐 내용을 조금 놓쳐도 그냥 뭐 서울에 와서 재미있게 지내다 가는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효리 언니가 이제 이효리 씨가 캐나다로 입양을 보낸 강아지들을 보러 가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고독한 훈련사에 비욘세님이랑 정원이 그다음에 혜영 언니, 쉐리 언니랑 담비, 여름이가 같이 이렇게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뭔가 제가 사실은
동물한테 관심도 크게 없었고, 동물농장 이런 거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비욘세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평소에 보지도 않던 막 강아지 나오는 방송도 보고 효린의 민박 볼 때에도 이제 강아지에 관심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캐나다 체크인이라는 거를 예고를 봤을 때 마음이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제가 동물들한테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제 삶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막 동물들을 보면 사실 같이 살고 싶고 막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까봐 일부러 좀 나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 막 이랬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혹시나 노년에 제가 좀 살만하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동물들이랑 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캐나다 체크인을 보다가 그 이동봉사 하러 가실 때 통곡의 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동물들을 따로 이렇게 화물칸에 실어야 할 때 이제 거기 헤어지는 부분에서 저도 같이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 왕왕 쏟고 막 이제 또 막 진정했나 싶었는데 이제 효리 언니가 캐나다 가서였나? 캐나다 가는 길이었나? 계속 마왕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해철 씨 노래를 계속 불러가지고 2차로 또 눈물 왕왕 쏟고 울고 나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받아온 일본 과자들 엄청 고칼로리 과자들 엄청 먹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약간 또 아련해지는데 요새 눈물이 많아져서 큰일이네. 아니 그 애니메이션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녹음 시간으로는 지금 4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냥 빨리빨리 후닥후닥 넘어가야겠어.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회차에서도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막 언급을 했잖아요. 뭐 코난이라든지 아니 뭐 스파이 패밀리라든지 가끔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또 심적으로 너무 안정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신나는 걸 보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라프텔에 딱 들어갔는데 하타라쿠 사이보를 봤어요. 일하는 세포를 봤는데 노래도 되게 신나고 근데 제가 이거 애니를 잠깐 멀리하는 동안 일하는 세포 2가 나왔나 봐요. 근데 사실 일하는 세포 1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1을 다시 쭉 보고 2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거를 만화로 만든 거거든요. 저 노래방 가면 저희 언니랑 노래방 가면 하타라쿠 사이보 이거 노래 맨날 부르거든요. 제목도 몰라가지고 맨날 검색해가지고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 부르고 나면 노래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부르진 않는데 되게 그냥 신나요. 다들 신나는 거 원하면 찾아보세요. 정말 텐션 올리는 데는 이거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한 스파이 패밀리. 아니야 피나체스키. 이게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3인 가족 이야기인데 아빠는 스파이, 엄마는 코로시아. 코로시아라고 하면 암살자. 그리고 자식인 아냐는 에스파. 남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자인데 각자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원래 다 남인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이거든요. 아마 뭐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 뭐 어떤 인물한테 접근하려고 이렇게 가족을 만드는 건데 이제 점점 이 가족 놀이에 익숙해지는 스파이, 암살자, 초능력자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버튼 눌릴 만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스파이인 로이드 포저를 흠모하는 스파이 후배가 아내 역을 하고 있는 요르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참 애를 쓰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뭐 싶기는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막 버튼이 눌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약간 조연처럼 나오는 이웃 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주 쓸데없는 뒷담화나 뭐 남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불멸의 그대에게라는 애니가 또 1부터 시작하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좀 약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약간 그냥 어떠한 존재 같은 게 지구에 내던져졌어. 그래서 원래는 그냥 막 인간의 형태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구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가고 처음에는 말도 못했다가 점점 말도 하게 되고 점점 생각이란 걸 하게 되고 감정이라는 걸 막 가지게 되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1회부터 방송을 해줘서 보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좀 쓸쓸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저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멸의 그대에게는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이 불멸의 존재가 불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점점 사회화가 되어 가면서 오히려 그냥 좀 제가 봤을 때, 아,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꼴보기 싫다기보다 인간이 아니어서 특별한 불사의 존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죽지만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좀, 저는 그냥 좀 이질감, 약간 위화감 이런 게 좀 들어서 뒤쪽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 그건 있었다. 제가, 아, 이거 더 못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불멸의 그대에게가 죽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죽지 않는 불사라는 걸 알고 어떤 가면을 쓴 남자아이 한 명이 불사를 칼로 이렇게 상처내는 장면이 나와요. 너 이렇게 해도 안 죽잖아.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정말 인간의 실체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불사라서 죽진 않더라도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어린 남자아이가 칼로 사람을 상처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불사한테도 하면 안 되는 짓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저를 처지게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는 안 보려고 해요. 다만 조금 마음 아프고 마음 쓰이고 그런 것들을 보긴 하는데 저를 그냥 끝도 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불멸의 그대에게는 그런 애니라서 더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마왕성에서 잘 자요? 이게 정말 TV를 하루 종일 켜놓으니까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는데 마왕성에서 잘 자요도 저번에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좀 중간부터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봤어요. 이게 인질로 잡혀온 인간계의 공주가 마왕성에서 이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면서 아주 잘 지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웃긴 게 마왕이나 마물이라고 하면 좀 약간 무서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공주한테 엄청 휘둘려요. 근데 저는 그 휘둘리는 게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인간계에서는 공주가 납치를 당한 거니까 공주를 구하려고 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다들 공주를 걱정해요. 하지만 우리姫는 잘 지내고 있어. 이게 제목처럼 이제 공주의 숙면이 제일 중요한 스토리인데 제가 이것도 보다 말다 하다 보니까 엔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뭔가 한 작품을 찍어가지고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에 또 영상물을 집중해서 못 보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할 것 같으면 같이 얘기를 나눌 게스트분이 계시거나 제가 혼자 하게 된다면 아예 작정을 하고 준비를 좀 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핑계 준비 중입니다. 핑계 부릉부릉. 근데 제가 또 월세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알바를 이제 가게 됐어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이렇게 또 만들어냈는데 정말 저의 이 고질병인 게으름은 정말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만간 또 다시 백수가 된다면 저의 인생 영화 사실 그런 게 없기는 한데 그냥 뭐 제일 많이 본 영화라고 하면 몇 개 있으니까 근데 또 제가 진짜 많이 본 영화는 메이저는 또 아니에요. 굉장히 또 마이너한 영화여가지고 그런 영화를 리뷰했을 때 들어주실 분이 계실까 생각이 하는데 어쨌든 마르고 닳도록 봤던 영화들 또 보면서 리뷰 준비를 한번 또 언젠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제가 백수가 된다고 해서 그 남는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좀 미리 해놓으면 그래도 좀 양심에 찔려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제 TV에서 하는 애니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뭐 신작, 구작 가리지 않고 그냥 대중 없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요. 전 좀 뭐랄까 이게 일본 애니는 일본어 원어로 들어야지 전달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빙은 좀 거의 안 보는데, 일본 드라마도 왜 자막을 보면 막 오역, 의역 이런 거 되게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애니는 어떻게 써요? 이게 제가 다 알아들어서 원어를 보는 건 아니고, 자막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한국 정서에 맞게 좀 고치거나, 뭐 사투리를 표준어로 고치거나, 좀 이미지가 안 맞는 사투리를 좀 쓰거나,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게 한국말로 바꿨을 때 캐릭터의 특징이 좀 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원어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자막 해석하는 거 보면 되게 대표적인 예가 분명히 여자가 남자한테 히로시상이라고 불렀는데 자막을 보면 오빠! 라고 적혀 있거나 이런 건 더빙으로 하게 되면 정말 전달되는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원래 그냥 히로시상 이렇게 불렀으면 자막도 그냥 히로시 씨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고 한국 애니도 한국말로 봐야지 뭔가 이렇게 한국의 정서 같은 게 잘 전달되듯이 일본 애니도 일본어로 봐야 좀 그쪽 정서가 좀 전달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더빙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특히 코난 같은 경우에는 더빙으로 봐도 비슷해요, 그냥. 물론 원어하고 뉘앙스가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원어를 다 봤기 때문에 더빙으로 봐도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더빙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기동전사 건담이 지금 새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트위터에서 또 수성의 마녀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편성표를 막 돌리다 보니까 수성의 마녀가 있어요. 아, 요거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딱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그 수성의 마녀 예고편을 광고로 하는데 더빙이더라고요. 아니 블리치 천년혈전도 원래 자막 버전만 방송을 해주다가 저번 주부터인가 갑자기 더빙 버전을 방송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아우씨 저는 원어 버전인 줄 알고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틀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더빙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빙판은 뭐 얼마나 수요가 있어야지 결정이 되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진짜 일본 미디어에 엄청 노출돼 있었을 때는 자막 없는 영상 같은 거에다가 막 자막도 달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사실 오타쿠의 일본어라고 일본어 컨텐츠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니까 한 편을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막 일본어 자막도 넣어야 되고 해석 자막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애니나 드라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약간 일본어 한마디 뭐 이런 코너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사실 막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알려줘야 신비감도 있고 막 흥미도 생기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딱 오타쿠만큼의 일본어만 하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제 거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지? 항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강단이 아니고서는 제 거 이렇게 듣고 있기 힘드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일본어를 다 하실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야. 물론 아까도 제가 초반에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뭐 이런 걸 했지만 분명히 일본어 한마디 코너 하면 맨날 이런 거 할 거예요.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는 마이도아리. 이거 약간 식당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손님들한테 이렇게 주인장들이 직원들이 맨날 마이도아리 이런 거 하거든요. 굉장히 모두가 다 아는 드라마 일본어, 뭐 애니메이션 일본어, 뭐 요 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라는 분이 계시면 한마디 준비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드라마를 한 개 정도는 반드시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오타쿠 일본어 할 때는 나루토 대사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방송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주 통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한마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저의 근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제 근황을 연말 근황 제가 지금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12월 31일 새벽이고요. 좀 전까지 30일이었는데 31일로 바뀌었고 그래도 작년까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에서 뭔가 연말 행사 같은 거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그런 데에 참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딱히 아무도 뭔가 행사하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막 엄청 작년처럼 뭐 하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약간 물 흐르듯이 그리고 또 지금 백수기 때문에 날짜 개념 없이 뭐 크리스마스 개념 없이 연말 개념 없이 새해 개념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또 엄청난 트위터 헤비 유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위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5호극장에서 송년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5호극장 송년회를 하는 그 시간대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갈 거였어요. 그래서 신청도 안 했고, 저는 제가 못 가는 거는 완전히 신경을 꺼버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동시간대에 있었던 일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오호 프렌즈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오호극장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신청하지 않고 바로 참석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일에.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오호극장에 갔어요. 그래서 오호극장 송년회 오호 프렌즈에 다녀왔는데 그냥 이게 5호극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5호극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거창하죠. 그리고 뭐 올해는 어떤 영화를 인상 깊게 봤는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분명히 막 영화 얘기, 극장 얘기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오타쿠들이 모이니까 약간 덕질 이야기로 노선이 약간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디밴드 이야기를 대구에서 활동했던 인디밴드 얘기들을 쭉 했는데 8.15 밴드, 12지, 해령 막 이러면서 그들이 없었으면 동성로 축제는 없었다 뭐 이런 저만의 막 그런 추억을 막 꺼내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거기에서 인디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크라잉넌 노블의 레이지본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인디밴드계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름만 남아버린 대구 한일극장, 만경관, 동성아트홀 얘기까지 아쉬운 얘기도 조금 많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동성아트홀이 폐관이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5호극장은 절대 지켜야 한다! 막 이렇게 우리끼리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왔는데 5호극장에서 간식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막 과일, 샌드위치, 슈, 나초, 카나페, 막 견과류, 와인까지 막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떠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5호 프렌즈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5호극장의 마스코트 553 저는 그냥 53이라고 부르는데요. 며칠 전에 그 캐롤 보러 오극장에 갔을 때 오사비를 못 보고 와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이제 오후 프렌즈 하는데 계속 옆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대구 독립극장인 오호극장을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오호 프렌즈. 제가 뭐 만난 거를 잔뜩 얻어먹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한테 편한 장소라는 게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오호극장은 제가 편하게 드나드는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상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표 이렇게 보고 뭔지 모르는 영화인데 그냥 보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엄청 자주 가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가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좀 편하게 가게 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12월 31일 2022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녹음을 하고 바로 누워 잘 거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홍백가합전이나 보면서 그러니까 뭐 혼자 맥주나 마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호극장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상영을 했던 영화들을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행했던 투표에서 이제 올해의 영화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오호극장 엔딩 크레딧으로 특별 상영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녹음을 해놨으니까 좀 편집을 좀 빨리 해놓고 이렇게 또 밤에 한번 좀 튀어나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게 되면 그냥 홍백가 앞전이나 봐야겠다. 이제 올해는 한국에서 세 팀이 나가는데 아이브,
르세라핌, 트와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그 홍백과 합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니시카 다카노리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는 가수가 안 나와도 그냥 되게 연례 행사처럼 켜놔요. 안 보더라도. 보다 보니까 뭐 매년 기네스에 도전하는 아저씨 이제 익숙하고요. 그리고 뭐 퍼퓸, 아이명, 칸자니도 나오네. 스바루 없는 칸자니. 킹키키즈도 나오네요. 여튼 저의 연말은 이렇게 TV 그리고 오극장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직 2023년 달력이 없다고 했는데 오극장 오프렌즈에 갔다가 오극장 달력을 또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또 받아왔습니다. 오극장 사랑합니다. 이제 정말 1시간 넘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나서 몇 분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만 마지막 안내를 드리고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고민 사연 및 방송 후기,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전히 팔로워 1명밖에 없는 저의 인스타를 팔로잉 해주십시오. 혹시 이메일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트위터 DM도 열려있고 인스타 DM도 열려있기 때문에 편한 걸로 방송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무 말이나 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